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부동산 소식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들을 갖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들 아니면 어떠한 곳에 투자하신 분들이 참 고심이 많은 이 시기에 6.17 대책하고 7.10 대책에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핵심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 전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폐지한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어떤 것이며 폐지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6.17 대책은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수도권으로 확대됐다는 거하고요. 갭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하고, 차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 법인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게 핵심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7.10 대책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이 강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조가 폐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민 실소유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됐다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과세, 징벌적 세금이 아주 부과됐다는 게 아주 핵심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는 1%에서 3%까지인데 그게 8%에서 12%까지 아무래도 중과된다는 거고,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중에 한 10% 정도가 이 종합소득세를 현재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종합소득세에 한 부분이 6%까지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신 분들이 한 2배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이 보유하는 중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중과됐다는 거하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이 또 많이 강화가 됐죠.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그런 대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중과가 됐는데요. 일단 단기 하면은 1년 안에 파는 걸 단기라고 그러는데, 중과가 60%에서 70%까지 중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도 60%로 중과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하면은 분양권 매매이거든요.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권하고 오피스텔 분양권이 대부분인데요. 투기 가열지구하고 조정지구가 갑자기 지정이 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구, 연수구 세 군데 정도가 투기 가열지구로 됐고, 거의 전체가 지금 수도권 전체가 지금 조정 대상지구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파주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정된 이런 상태에서,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로서 이제서 활성화돼서 분양이 막 됐고 피가 좀 오르고 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적으로 투기 가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곤욕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이번에 발표한 게 7.10 대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분양했던 분들은, 실소유자들은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풀려졌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대 차익을 노리고 단기로 이렇게 분양권을 전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은 가능합니다. 투기 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 분양 계약을 하신 분들은 1회 한해서 전매가 가능한 걸로 됐고요. 대신에 부부 공동 명의로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건 2인으로 보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분양권 전매에 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률로 인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인에 한해서 한 번 전매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숨통이 조금 튀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100세대 이상 분양할 때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오피스텔도 분양받으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딱 한 번에 한해서 이것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파트를 많이 사서 임대를 놓고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고 그 다음에 8년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정부에서 많이 줬습니다.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 혜택을 전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실소유자 1주택은 괜찮지만 다주택 이 두 채 이상은 사지 말라는 게 정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하면은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해서 사업자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특히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궁금하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부동산 대책들은 아파트, 주택시장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화하고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실소유자, 실거주자,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완화 조치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분양받으시는 분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거 특공이라고 그러죠. 이 특공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민간 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만 특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민간 택지에서도 특공 부분을 한 15% 정도를 잡아서 특별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80%까지 나오고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까지 받아서 그 여윳돈으로 지금 부동산을 아파트를 또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게 갈래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움직였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부를 창출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걸 전부 이제 근절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부의 이 규제로는 아파트 시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는데 투자할 때가 지금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돈이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아파트 시장까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돈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제가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상가하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여러 가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분히 한번 말씀 지속적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많은 부동산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평정심을 잃기 쉬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혼돈스러운 시기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가지시고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걸 잘 계산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의 흐름을 쫓아서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데 이렇게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